그날 오후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강릉시 토지 500평,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3천주, 총자산 가치 18억 원. 모두 손자 지훈 씨 앞으로. 저는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남편 태우는 얼굴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지훈이가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집안 대를 이어야지. 지훈의 아내 유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캐리어를 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민지입니다. 올해 45살이고 이 집에 시집 온 지 21해가 됐습니다. 24살에 태훈을 만나 결혼했죠. 그때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태훈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녔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가라고 하셨고 저는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결과는 원인불명 난임. 태훈도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죠. 5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는 집안인데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는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 지훈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3년 후 둘째 아들까지.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네 집에만 가셨고 명절 음식도 지훈 집으로 더 많이 보내셨죠.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손주가 예쁜 건 당연한 거니까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는데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죠. 하지만 그때부터 저의 역할이 시작됐습니다. 민지야, 네가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녀줘.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을 그만두고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주 3회 재활치료, 한 달에 한 번 대학병원 진료, 매일 혈압 체크와 약 챙기기. 태우는 그때 강릉에 있는 땅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땅이었는데 그곳에 작은 펜션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어땠냐고요? 지우는 강남에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형수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지우는 명절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어려서 시간을 못 내겠어요. 형수님은 시간이 되시니까. 시간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을까요? 15년째 시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왼쪽 팔을 쓰지 못하게 되셨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죠. 이번 3개월 후 퇴원하셨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확히는 일주일의 사이를 시댁에서 보냈습니다. 식사 준비, 목욕 보조, 병원 동행, 물리치료. 시어머니는 나는 남편 수발을 못 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고 바람까지 피운 사람한테 왜 내가 희생해야 하니?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제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91살의 천수를 누리고 가셨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고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늘 우리 집안 재산은 다 아들들이 나눠 가져야지라고 하셨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구 박선혜 여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하셨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3평 1채
강원도 강릉시 토지 1,500제곱미터, 삼성전자, 보통주, 삼천주, 현금 예금 2억 원. 위 재산을 모두 손자 김지훈에게 증여함.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주먹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20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할머니 생신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뵈었던 사람은 태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지훈에게. 왜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지훈이가 아들 둘을 낳아 집안대를 이었으니 재산을 물려받아 아이들을 잘 키우길 바란다. 태훈이는 자식이 없으니 재산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자식이 없으니 재산이 필요 없다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지훈 씨.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형수님, 진심이에요.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관리하세요. 할머니 뜻대로 아이들 잘 키우시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서운하지. 하지만 어쩌겠니. 할머니 뜻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꾸렸습니다. 태훈이 물었죠. 뭐해? 여행 가려고. 지금? 할머니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49제 때 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좀 있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파리는 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생강을 걸었습니다. 에펠탑을 보고 루브르를 구경하고 작은 카페에서 크루아상과 카페라떼를 마셨습니다. 스마트폰은 꺼두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파리에서 남프랑스로 내려갔습니다.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을 보고 니스의 해변을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156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지야 어디니? 연락 좀 해라. 시어머니, 전화 안 받니? 시어머니, 큰일 났다. 시어머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시어머니, 병원에 계신다. 시어머니, 빨리 연락해. 태훈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태훈 뇌출혈이래. 태훈, 수술 잘 끝났는데 중환자실이야. 태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태훈, 제발 연락해. 지훈, 형수님, 아버지 일로 연락드려요. 지훈,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지훈, 형수님이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나, 언니, 저희는 애들 때문에 시간을 못 내겠어요. 유나, 애들이 아직 어려서. 유나, 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것. 수술 후 회복 중이지만 한쪽 몸을 쓰지 못한다는 것. 퇴원 후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것.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지예요. 민지야, 지금 어디니? 당장 와야 해. 아버지가. 들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그래, 너무 힘들다. 지훈이는 바빠서 못 오고 태훈이는 강릉에서 일이 있다고 하고 내가 혼자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네가 빨리 와야지. 아버지 퇴원하면 누가 돌보니? 나는 못한다. 평생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어머니, 제가 조용히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 씨한테 연락하셨어요? 했지. 근데 바쁘대. 회사 일이 많대. 그럼 지훈 씨 부인은요? 유나? 유나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잖아.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작은애는 아직 5살이고. 그렇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지훈 씨가 할머니 재산을 받았잖아요. 18억 원이요. 그게 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알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지훈 씨한테 재산을 주셨는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으니까요. 그럼 그 책임도 함께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지만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 며느리예요. 그런데 왜 책임만 져야 하죠? 민지야, 지금 장난하니?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아버지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재활치료 함께하고, 식사 챙기고, 그런데 결국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건 네가 아들을 못 낳아서. 맞아요. 제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못 받는 거 이해해요. 근데 어머니, 재산을 못 받으면 책임도 없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는 이 집 큰 며느리야. 당연히 시부모 모셔야지. 어머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뭐, 20년이면 충분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민지야,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훈 씨한테 연락하세요. 지훈 씨가 재산을 받았으니까 지훈 씨가 돌봐야죠. 지훈이는 바쁘다니까. 저도 바빠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49제 때 뵐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 사실? 무슨 사실? 재산은 지훈이가 받았으니까 지훈이가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고. 여보, 그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우리가 큰 집이잖아. 큰 집이면 뭐해요? 재산은 다 작은 집이 받았는데. 그래도 태훈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제 커리어 포기하고 제 시간 다 쓰고 매일 시댁 가서 부모님 돌봤어요. 그런데 결국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미안해.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한 거죠. 태훈이 침묵했습니다. 나는 알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을 쓰실 때부터 알았어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거라는 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재산을 못 받으면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여보,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그러니까 지훈 씨한테 연락하세요. 강남에서 20분이면 병원 도착해요. 저는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돌아가는데 12시간 걸려요. 프랑스? 네, 여행 중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여행?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여행하면 안 돼요? 저도 제 인생 있는데. 태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이번 주에 서울 올라갈게. 안 돼요. 왜? 당신도 강릉 땅일이 바쁘잖아요. 펜션 손님도 받아야 하고. 그냥 지훈 씨한테 맡기세요. 여보,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지훈이요.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일로 형수님이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진짜 너무 바빠서요. 요즘 공사가 3개나 들어와가지고 바쁘시군요. 축하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지훈 씨,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재산 잘 받으셨죠? 네, 18억이요. 아파트에 땅에 주식까지. 형수님, 그게 재산 받으신 분이 부모님도 모셔야죠. 형수님, 그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해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재산 받았으니까 책임도 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저도 시간 없어요.
형수님은 애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애가 없죠. 그래서 할머니 재산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왜 책임만 져야 하는 거예요? 그건 지훈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제가 부모님 모신 거 알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지훈 씨가 하셔야죠. 형수님, 제발. 아니면 간병인 쓰세요. 24시간 간병인 한 달에 450만 원이래요. 요즘 시세가 그렇대요. 450만 원이요. 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시니까 최소 1년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럼 5,400만 원이네요. 그건 너무 18억에 비하면 적은 돈이죠. 그 돈으로 부모님 편히 모시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 유나예요. 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뭐가요? 아버님 간병 때문에. 지훈 오빠가 매일 병원 가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간병인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8억 있으면서요. 언니, 그 돈은 애들 키우는 데 써야 해요. 교육비도 많이 들고. 유나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제 돈 쓰면서 시부모님 모셨어요. 병원비, 약값, 재활치료비 다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그건 언니가 큰 며느리니까. 큰 며느리면 뭐예요?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공평해야죠.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고 책임도 공평하게 져야죠. 근데 재산은 다 받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 유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충분히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3개월 후 시아버지가 퇴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 6개월치를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민지야, 간병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는 이제 명절하고 생신 때만 뵐게요. 뭐? 49제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 민지야, 넌 이 집 며느리야. 며느리지만 재산은 못 받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거기까지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저는 짧게 인사만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태우는 서운해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저는 안 갈 거예요. 6개월 후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집에서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 지훈이 부담했다고 들었습니다. 1년 후 추석에 시댁을 갔을 때 유나가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요양병원 비용 때문에 저희 정말 힘들어요. 1년에 3,600만 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혈압 때문에 계속 약을 드시는데 그러면 지훈 씨가 더 잘 챙기셔야죠. 언니, 그래도 당신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재산 못 받은 며느리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8억 받았으면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죠.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태우는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점점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작년 겨울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민지야, 네 말이 맞았다. 재산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였어.
지훈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 병원비에, 요양병원비에, 사업도 잘 안 된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재산을 반반 나눠주셨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책임도 같이 나눴을 텐데. 어머니, 이제라도 아시니 다행이에요. 미안하다, 민지야. 네가 20년 동안 고생한 거 알면서도 난 괜찮아요, 어머니.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의무는 아니라는 거. 특히 그 돌봄에 대한 존중이 없을 때는 더더욱 재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서운해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에 서운했던 겁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삽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은 배웠을 겁니다. 책임은 권리와 함께 온다는 것을. 재산을 받으면 그만큼의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 시간을, 제 에너지를, 제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해 쓰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력, 당신의 감정 모두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